오늘 나라박 이슈 머니컬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시동, 실효 가능성이 좀 적다 이런 의견이시는데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 거시지표 3개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달러, 석유, 그리고 금리였습니다. 이 3가지만 잘 알아도 주식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석유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죠. 오바마 행정부 이후에 오바마 행정부 때 가장 큰 업적을 하나 꼽자면 지난 7월 역사적으로 합의됐던 이란에 대한 포괄적 다자간 핵 협상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에서 반대했던 사안이었지만 오바마는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이용해서 핵 합의안을 성사시켰는데요. 최근 미국 내 정치권이 강석 우익 성향의 인물들로 가득 채워지면서 이란에 부는 바람이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예정인 매티스는 별명이 매드덕,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미친 개입니다. 사병에서 출발을 해서 사성 장군을 달 때까지 미국의 전쟁이란 전쟁은 거의 다 참전을 했던 백전노장이면서요. 군부 내에서 상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전설적 인물입니다만 이란 핵협상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강하게 반대를 했었죠. 게다가 미국 상원과 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미 의회가 지난 1일 이란 제재법 ISA라고 하죠. 이란 제재법 시한을 10년 연장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이란은 당연히 노발대발하죠. 오바마에게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먼저 약속을 어긴 것으로 간주하고 이란 역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란의 실질적 지도자 아야툴라 하메네이는 핵 협상이 진행되는 내내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미국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등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표시해 왔는데요. 혹시 깨질 경우를 대비한 면피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강경 보수파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던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인데요. 로하니 대통령은 친서방파죠. 포괄적 핵 협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낸 인물인데요. 그 역시 ISA 연장이 확정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핵 합의안이 미국이 먼저 위반했음을 명분으로 제시하고 핵 프로그램 재개를 선언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개한다면 이란의 빗장은 다시 닫히게 되겠죠. 하루 약 한 400만 배럴 정도 생산하는데요. 이란 석유가 시장 바깥으로 나오는데 제한을 받게 되면서 유가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실질적으로 빗장이 잡히게 될까요? 매티스 국방장관 그리고 ISA 재가동 속에서 과연 이란의 빗장이 다시 닫히게 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한 명의 그냥 전문가의 전망일 뿐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 이란은 최근 10리알을 1토만으로 바꾸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었죠. 요즘 화폐 개혁하는 나라가 참 많아요. 경제 봉쇄 조치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추락을 했고 그로 인해서 국민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려야만 했었습니다. 비록 강경 보수의 저항을 많이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하니가 친서방 정책을 잘 지지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극심한 인플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도 있었습니다. 아리안족들은 워낙 자존심이 강하다 보니까 미국에게 여간해서는 굽히지 않습니다. 굽힐 생각도 없고요. 그렇다고 예전에 그 험악한 시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더더욱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란은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미국의 봉쇄를 막으려고 할 공산이 큽니다. 실제로 최근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적했던 중수 초과분을 즉시 국외로 반출했죠. 적어도 국제협약만큼은 반드시 준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외의 나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의도였죠. 게다가 여러 나라들의 기업들을 이란으로 끌어들여서 개발에 참가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이란 국영 석유회사가 네덜란드와 영국의 합작 에너지 회사죠. 로얄 더치셀과 이란의 석유 가스전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프랑스 토탈과도 아자대 간 유전을 개발하는 협약을 맺은 바 있었죠. 지난달에는 중국 국영 석유회사 시노
신오펙과도 이란 남부 사우스파 해상 가스전을 개발을 해서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합작회사 설립을 발표했고요. 오늘 새벽에도 중국 신오펙과 이란 최대 규모의 아바단 정유단지를 확장하는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이라크 때도 사실은 중국은요, 키르쿠크 모술 지역에 대해서 합작 석유단지를 꾸미려다가 미국이 갑작스럽게 봉쇄 조치를 하는 바람에 닭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본토가 공격당했다는 명분이 있었고 미국이 힘이 워낙 세서 거부할 수 없었지만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미국의 포괄적 핵 협상과 이란의 ISA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미국의 오바마가 그 빗장을 열었다지만 그 역시 다자간 계약에 의해서 빗장이 열린 겁니다. 이게 다시 봉쇄된다면 이미 이란에 들어가 있던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모두 닭이 된다는 말입니다. 현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글로벌 회사들만 끌어들인 것이 아닙니다. 이란은 최근 미국 정부의 정권이 바뀔 경우에 다소 고압적 자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핵 협상에 참가했던 유럽 연합은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와하고도 긴밀하게 만나서 어렵게 열어둔 빗장이 다시 닫히지 않도록 충분히 외교전을 벌이고 있었죠. 그 성과도 있었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바레인에서 열렸던 걸프 협력 회의 GCC라고 하죠. 정상회담에 참석해서 이란 핵 협상이 지역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GCC는 이란의 복귀를 매우 싫어하는 순위파 그룹이었고 영국은 미국 편에서 이란을 압박하던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메이 총리가 이란의 편에 서서 지원 연설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외교적 성과를 이미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미국의 새 정권이 이란에 대한 강경 보수 인물로 채워져 있고 이란의 5월 대선을 앞두고 하산 로하니가 살짝 수세에 몰리기는 했다지만 이란이 다시 봉쇄될 가능성은 저는 20% 미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란의 석유가 시장에는 계속 좀 흘러나올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하나금융투자청담금융센터에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